은호야 잠깐만. 혼인신고 접수 도장이 찍히는 순간 이지혁 몸이 앞으로 구부려졌어요. 선배 잠깐 앉아요. 이지혁은 고개만 끄덕였고 숨이 짧아졌습니다. 직원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접수 완료됐습니다. 지은호는 직원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병원 가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지혁과 지은호가 비밀 연애를 시작한 뒤 서로의 마음을 확인 후 가족들과 상견례를 간단히 마친 뒤 혼인신고부터 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심장이 아픈 이지혁이 혼인신고 도장을 찍으며 통증을 호소하네요. 부디 이지혁과 지은호가 서로 오래도록 사랑하며 잘 살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할게요. 지은호는 직원에 괜찮으세요? 라는 말에 고개를 저으며 가방을 메고 이지혁을 받쳤습니다. 이지혁은 무릎을 굽혔다가 다시 펴려고 했지만 다리가 바로 힘을 받지 않았어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제 어깨 잡아요. 천천히요. 이지혁은 지은호 어깨에 손을 얹고 겨우 몸을 세웠습니다. 지은호는 바로 밖으로 나가 택시를 잡았어요. 차 문이 열리자 지은호는 먼저 이지혁을 태웠고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응급실로 가주세요. 제일 가까운 큰 병원으로요. 택시가 출발하자 지은호는 이지혁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지혁이 힘들게 웃으며 말했어요. 또 네가 고생하네. 지은호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배, 그런 말 하지 마요. 진짜로요. 이지혁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알겠어. 병원 응급실 앞에 택시가 멈추자 지은호는 먼저 내렸고 문을 열어 이지혁을 부축했습니다. 응급실 안쪽으로 들어가자 간호사가 바로 물었습니다. 환자분 이름이요. 지은호가 말했어요. 이지혁이요. 증상은요? 지은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숨이 갑자기 너무 가빠졌어요. 심장이식 기다리는 환자예요. 간호사가 한 번 더 물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런 적 있었어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가끔 있었는데 오늘은 더 심했어요. 간호사가 침대를 끌어오자 이지혁은 그 위에 누웠습니다. 의사가 가까이 와서 이지혁에게 물었습니다. 가슴 통증 있어요? 이지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의사가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보호자 연락처 있으세요? 지은호가 바로 답했습니다. 네, 있어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꺼내 이상철, 김다정 번호를 차례로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는 동안 지은호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도장 찍는 자리에서 이지혁이 그대로 주저앉았을지도 몰랐거든요. 그리고 지은호 머릿속에는 며칠 전 양쪽 가족이 처음 마주 앉았던 식당 룸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은 이지혁이 먼저 이상철 집으로 지은호를 데려갔어요. 이상철은 현관에서 지은호 얼굴을 보고도 크게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한 번 숨을 고르고 안쪽으로 손짓했어요. 들어와. 밖에서 말할 일 아니지. 김다정은 부엌에서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김다정은 지은호를 보자마자 억지로 웃지 않았고 대신 찻잔을 먼저 내놨어요. 그 조용한 행동이 김다정 마음이 얼마나 복잡한지 더 또렷하게 보여줬습니다. 이지혁이 소파 끝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 이야기할 거 있어. 이상철이 바로 물었습니다. 건강 얘기냐?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도 있고 지은호 얘기도 있어. 김다정이 지은호를 바라봤습니다. 은호 씨, 내가 먼저 말해도 돼. 지은호는 손끝을 꼭 모은 채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이지혁 선배랑 만나고 있어요. 선배 몸 상태도 알고 있고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상철은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철은 테이블 위에 놓인 이지혁 약봉지를 한번 바라보고 이지혁을 다시 봤어요. 지혁아, 내가 은호 씨한테 짐 얹는 건 아니냐? 이지혁이 바로 답했습니다. 짐 얹고 싶어서가 아니고 같이 살고 싶어서예요.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호 씨, 내가 무섭지 않니? 병원 검사 기다림 그거다.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섭죠. 근데 선배 혼자 두는 게 더 무서워요. 김다정은 그 말에 눈을 내리깔았고 잠깐의 침묵 끝에 짧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나도 피하지 않을게. 이상철이 지은호에게 한마디만 더 했어요. 무리하지 말고 지혁이 숨기게 놔두지 말고. 지은호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그날 밤 이지혁은 집 앞까지 지은호를 데려다주며 말했어요. 너한테 미안해지는 말은 안 할게. 지은호가 이지혁 팔을 꼭 잡았습니다. 선배, 대신 약속 하나 해요.
아픈 날은 아프다고 말해요. 저는 눈치로 맞히고 싶지 않아요. 이지혁이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말할게. 다음 날 지은호는 정순이 집으로 갔습니다. 정순이는 지은호 얼굴이 평소보다 말라 보이자 물컵부터 내밀었어요. 밥부터 먹었니? 지은호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지혁 선배랑 만나. 정순이는 놀라는 대신 단번에 물었습니다. 그럼 선배 몸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어. 나도 같이 병원 다닐 거야. 정순이는 지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좋아. 근데 너 혼자 버티는 거 금지다. 힘든 날은 나부터 불러. 지은호가 숨을 고르고 대답했어요. 응. 엄마, 나 숨기지 않을게. 며칠 뒤 상견례는 큰 격식 없이 진행됐습니다. 식당 룸에는 이상철, 김다정, 정순이 그리고 이지혁과 지은호가 앉았어요. 처음엔 젓가락 소리도 크게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정순이가 먼저 말했어요. 나는 예쁜 말 들으러 온 거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그것만 듣고 싶다. 정순이는 이지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지혁 씨, 은호가 힘들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이지혁이 망설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저 숨기지 않겠습니다. 약도 검사도 일정도 다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상철이 바로 이어 물었습니다. 거주지는? 이지혁이 답했습니다. 병원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 집은 정리하겠습니다. 김다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결혼은? 지은호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희 빨리 하려고요. 크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혼인신고만 먼저 하려고요. 정순이 눈이 커졌습니다. 혼인신고를 먼저?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아프니까 더 미루면 겁이 나서요. 김다정이 그제야 손을 모으고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우리도 똑같아. 그래도 너희 둘이 이렇게 같이 결정한 거면 나도 반대만 할 수는 없지. 이상철은 대답 대신 정순이를 한번 바라봤습니다. 정순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지은호를 봤어요. 은호야. 너 웃으면서 버티는 척하면 내가 먼저 뒤집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나 힘들면 말할게. 정순이가 마지막으로 이지혁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지혁 씨도 약속해요. 은호가 눈치 보게 만들지 말아요. 이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네 사람의 합의가 끝났습니다. 큰 축하도 화려한 말도 없었어요. 대신 그날 식당 룸에서 정해진 건 딱 3가지였습니다. 혼인신고는 상견례가 끝난 뒤 두 사람이 직접 결정한다는 것, 병원 일정과 건강 상태를 숨기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무리한 결혼식은 하지 않는다는 것. 그 결정의 끝이 오늘 구청 도장 자리였던 겁니다. 지은호 전화가 끊기기도 전에 응급실 복도 끝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먼저 뛰어온 사람은 이상철이었습니다. 이상철은 숨을 몰아쉬면서도 목소리는 낮게 눌러 물었습니다. 지혁이 어디 있나? 지은호가 커튼을 가리켰습니다. 저 안에 있어요, 아버님. 조금 늦게 김다정이 들어왔습니다. 김다정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지은호를 보자마자 먼저 물었습니다. 도장 찍다가 그랬니?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접수 완료되고 바로요. 김다정은 지은호 손을 한번 잡았습니다. 은호 씨, 내가 바로 데려온 거 잘했어. 이상철은 커튼 앞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았고 김다정도 그 옆에 섰습니다. 곧 의사가 커튼을 열고 나왔습니다. 검사 수치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찰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일정은 확실히 줄이셔야 합니다. 이상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귀가는 가능합니까? 의사가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은 관찰 후 상태가 안정되면 가능합니다. 다음 검사 일정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증상이 오면 바로 오셔야 하고요.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인신고는 정상 접수된 거죠? 지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도장이 찍혔고 접수 완료 확인도 받았어요. 김다정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다정은 울지 않았고 대신 그 숨으로 마음을 붙잡는 것 같았어요. 지은호가 두 사람 사이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가 죄송해요. 이상철이 단번에 말을 끊었습니다. 은호 씨가 왜 죄송하나? 지금은 지혁이부터 보자. 잠시 후 이지혁이 커튼 밖으로 나왔습니다. 침대에 누운 채였고 얼굴은 헬쑥했어요. 이지혁은 눈을 떠서 바로 지은호를 찾았습니다. 지은호가 손을 내밀자 이지혁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이지혁이 힘겹게 말했어요. 도장 찍었지. 지은호가 숨을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 접수 완료됐어요. 이지혁은 그 말에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습니다. 다행이다. 김다정은 침대 옆에 앉아 이지혁 이불 끝을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이지혁이 김다정을 보며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김다정이 바로 이지혁 손등을 쥐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너 지금 말 많이 하지 마. 그날은 관찰 후 귀가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네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도 크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은호 손은 내내 이지혁 손을 놓지 않았고 이지혁도 놓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이상철은 거실 테이블 앞에 앉았습니다. 김다정도 부엌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김다정은 물컵을 3개 꺼내놓고 따뜻한 물부터 채웠어요. 이지혁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고 지은호는 옆에 앉았습니다. 이상철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바꿔야 할 거 정하자. 이지혁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대답했어요. 일단 회사 정리할게. 김다정이 바로 물었습니다. 퇴사까지?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을 붙잡으면 내가 버티는 척 할 것 같아서. 지은호가 그 말을 끊지 않고 이어받았습니다. 저도 정리할게요. 인수인계 빠르게 하고 같이 내려가요. 이상철이 필요한 것만 물었습니다. 지역은? 이지혁이 답했습니다. 큰 병원 있는 쪽. 너무 외진데 말고. 김다정이 말했다가 멈췄어요. 나도 따라가면. 지은호가 김다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저희 둘이 먼저 자리 잡고 연락드릴게요. 어머님이 오시면 어머님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김다정이 숨을 멈췄다가 내쉬었습니다. 내가 힘든 게 문제가 아니라 너희가 혹시라도. 이지혁이 김다정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둘이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 겁나면 바로 전화할게. 김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어. 대신 매일 전화해. 밥 먹었는지 약 먹었는지 병원 갔다 왔는지. 이지혁이 답했습니다. 응. 이상철은 지은호에게 한마디만 했어요. 은호 씨 무리하지 말고. 너도 쓰러지면 그땐 누가 지혁이 챙기냐. 지은호가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네, 아버님. 그날 밤 지은호와 이지혁은 작은 수첩을 펼쳐놓고 확인했습니다. 이건 사랑 얘기보다 생활 얘기였습니다. 병원 위치, 검사 날짜, 약 이름, 밤에 증상 올 때 누구부터 부를지 그 순서까지요. 지은호가 말했어요. 선배, 밤에 답답하면 무조건 말해요. 그냥 앉아만 있지 말고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저도 쌓아두지 않을게요.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게요. 이지혁이 그 말을 듣고 지은호 손등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그 약속 제일 믿는다. 며칠 뒤 이지혁은 팀장실로 들어가 사직서를 꺼냈습니다. 팀장이 놀라서 물었어요. 이지혁 팀장, 갑자기 이게 뭐야?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인수인계 끝내겠습니다. 팀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휴직도 아니고 퇴사야?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팀장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팀장은 서류를 내려놓고 대신 한마디만 했어요. 몸부터 챙겨. 인수인계는 내가 받는다. 지은호도 인수인계 일정을 잡았습니다. 동료가 물었습니다. 은호 씨 어디 가요? 지은호가 짧게 답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 생겼어요. 지은호가 자리를 떠나기 전 책상 서랍에 있던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신입 때 팀 회식에서 찍힌 사진이었고
지은호는 그 사진을 가방 안쪽 포켓에 넣었습니다. 바뀌는 건 많아도 버텨온 시간은 쉽게 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박성재는 회의가 끝나자마자 복도로 나가 이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지혁아, 들었다. 이지혁이 받았습니다. 응.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나와.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박성재가 덧붙였습니다. 필요하면 말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할게. 이지혁이 짧게 웃었습니다. 고맙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호야, 지혁이 잘 부탁한다. 잘 지내. 지은호는 바로 답했습니다. 네, 성재 선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지은호는 잠깐 멈춰 서서 숨을 고르기만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말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한 줄에 마음을 다 꾹꾹 눌러 담았거든요. 이수빈은 박성재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선배, 시간 되세요? 저 할 말 있어요. 카페에서 마주 앉아 이수빈이 말했어요. 선배, 저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근데 애매하게는 싫어요. 박성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애매하게 안 할게.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진짜요? 박성재가 짧게 답했습니다. 응. 며칠 뒤 이수빈 협업 촬영이 당일에 틀어졌습니다. 이수빈은 밖으로 나와 박성재에게 전화했습니다. 선배, 저 지금 현장인데요. 저 혼자 정리 못하겠어요. 박성재가 물었습니다. 어디야? 박성재가 현장에 도착하자 계약서를 펼치고 말했어요. 취소는 귀사 사정이죠. 비용 정산은 계약대로 갑시다. 담당자가 더 밀어붙이자 박성재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이수빈 씨에게 책임 넘기면 계약 위반입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이수빈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선배, 고마워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혼자 버티지 말고 먼저 말해. 이수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날 저녁 박성재가 이수빈을 집 앞까지 데려다 주면서 물었습니다. 밥 먹었어? 이수빈이 웃었습니다. 아직요. 박성재가 말했습니다. 그럼 먹고 들어가. 이수빈이 다시 확인했습니다. 선배, 우리 진짜 다시 사귀는 거 맞죠? 박성재가 바로 답했습니다. 응. 맞아. 짐을 싸는 날 김다정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반찬 좀 더 해줄까? 지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감사해요. 근데 저희 정말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 김다정이 반찬통을 한 번 더 닫고 지은호를 봤어요. 그래도 가져가. 너희가 간단하게 먹는 날일수록 더 제대로 먹어야 해. 이상철이 말했습니다. 차는 내가 렌트 알아봤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이상철이 손을 들어 끊었습니다. 내가 계획 짠 거 아니다. 너희가 내려간다니까 필요한 것만 챙기는 거다. 이상철은 그러고는 지은호 가방 옆에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내려놨어요.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아버님? 이상철이 짧게 말했습니다. 병원 근처 집 알아본 거. 계약까지는 안 했다. 너희가 직접 보고 결정해. 지은호는 그 봉투를 들고도 바로 웃지 못했어요. 도움이 고맙지만 그 도움을 받는 순간부터 더 책임져야 할 것들이 생기는 느낌이었거든요. 시골로 내려가는 날 김다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나도 같이 가면 안 되니? 지은호가 김다정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머님, 저희 둘이 해보고 싶어요. 저희 둘이 진짜로 살아보고 싶어요. 이지혁이 김다정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내가 전화할게. 김다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대신 매일 전화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지은호는 먼저 부동산부터 갔습니다. 큰 평수도 새 아파트도 아니었습니다. 병원까지 차로 10분 안쪽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 약국이 가까운 동네. 그 세 가지가 전부였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여기 조용합니다. 대신 밤엔 좀 썰렁해요. 지은호가 바로 물었습니다. 응급실 가야 할 때 택시 잘 잡혀요.
중개인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 정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지혁은 집을 한 바퀴 돌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확인했습니다. 지은호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선배, 여기 어때요? 이지혁이 답했습니다. 괜찮아. 병원 가까워. 그 말 한 줄로 결정이 끝났습니다. 지은호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집 열쇠를 받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 지은호는 창문을 열고 이지혁은 약통을 식탁 위에 올려놨어요.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저 먼저 병원 위치 확인할게요. 첫 검진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수치가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활 유지하세요. 무리하면 바로 내려가고요. 병원 밖으로 나오자 지은호가 말했어요. 선배, 괜찮대요. 이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다행이다. 그날은 병원 근처에서 국밥을 먹었습니다. 지은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어요. 선배, 우리 오늘은 축하해요. 수치 괜찮은 것도 축하하고 집 구한 것도 축하하고.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며 웃었습니다. 혼인신고도 했지.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요. 새벽에 이지혁이 잠에서 깨자 지은호가 바로 앉았습니다. 선배, 어디 불편해요? 이지혁이 답했습니다. 조금 답답해. 지은호가 바로 불을 켜지 않고 이지혁 옆에 앉아서 베개를 더 받쳐줬어요. 지은호가 물을 건네며 말했어요. 지금 병원 갈까요? 이지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조금만 앉아있자. 지은호가 바로 말했습니다. 네, 제가 옆에 있어요. 그렇게 10분쯤 지나자 이지혁 숨은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며 말했어요. 너 안 무섭냐? 지은호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무섭죠. 근데 선배 혼자 두는 게 더 무서워요. 이지혁은 지은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지은호가 김다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어젯밤에 선배가 잠깐 답답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아침 먹고 약도 먹었어요. 김다정이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은호 씨. 내가 옆에 있어서 내가 숨이 좀 쉬어진다. 그 말에 지은호는 한번 웃었다가 울컥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밤 이지혁이 작은 봉투를 지은호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지은호가 물었습니다. 뭐예요? 이지혁이 짧게 말했어요. 반지. 지은호가 웃었습니다. 선배, 우리 이미 했는데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주고 싶었어. 지은호가 반지를 끼고 말했어요. 그럼 저도 선배 잘 챙기게요. 이지혁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너는 이미 잘하고 있어. 서울에서는 박성재가 이수빈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몇 시에 볼까? 이수빈이 웃었습니다. 저녁이 좋아요. 박성재가 답했습니다. 알겠어. 박성재는 전화를 끊고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친구가 내려간 자리엔 빈자리가 남았고 그 빈자리가 이상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박성재는 그 마음을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다시 들고 이지혁에게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어요. 약 잘 챙겨 먹어. 은호는 좀 쉬게 해주고. 이지혁은 짧게 답했습니다. 알았어. 고맙다. 시골집 거실에서 지은호가 달력에 체크를 하면서 말했어요. 선배, 오늘 약 먹었고 밥 먹었고.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내일도.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은호는 알람 시간을 확인했고 이지혁은 약통 뚜껑을 다시 닫아 식탁 한가운데에 올려뒀습니다. 지은호가 물컵을 채워놓고 말했어요. 선배, 물 여기요.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우리 내일도 병원 잘 다녀와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도. 며칠이 지나자 지은호는 집 안에서 쓸 것들을 하나씩 채웠습니다. 큰 가구를 들이기보다 당장 필요한 것부터 먼저 했어요. 채운 게 혈압계, 물컵 2개, 그리고 약국에서 산 작은 알약 커터까지요. 지은호가 식탁 위에 약을 나란히 놓고 말했어요. 선배, 이거는 아침 먹고. 이거는 점심 전에.
이거는 자기 전에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응. 내가 헷갈리면 너한테 물을게. 지은호가 바로 말했어요. 헷갈리면 물어봐요. 괜히 혼자 맞춰서 먹지 말고요. 이지혁은 말없이 웃었고 지은호는 그 웃음이 괜히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은 웃으면서도 숨기려고 하니까요. 그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호가 전화를 받았어요. 네, 지은호입니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이지혁 환자분 담당 코디네이터입니다. 내일 오전에 오실 수 있으세요? 대기 리스트 관련 안내가 있습니다. 지은호는 숨을 삼키고 바로 대답했어요. 네, 내일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자 이지혁이 물었습니다. 병원이야?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내일 코디네이터 만나자고 했어. 이지혁은 잠깐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 같이 가자. 다음날 병원 진료실 앞에는 대기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코디네이터는 서류 몇 장을 꺼내며 필요한 것만 말했어요. 최근 수치 확인했고요. 현재 상태로 계속 대기 유지됩니다. 그리고 응급 호출이 오면 바로 오셔야 합니다. 연락 가능 시간, 이동 수단, 준비물 다시 확인할게요. 지은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차는 렌트해서 여기 주차장에 넣어뒀어요. 연락 오면 바로 출발할 수 있어요. 코디네이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숨이 차거나 가슴 통증이 심해지거나 어지럼이 계속되면 그날은 그냥 참지 말고 응급실로 오셔야 하고요. 이지혁이 짧게 답했습니다. 네. 지은호가 옆에서 바로 물었습니다. 선배가 밤에 답답하다고 할 때 어느 정도면 바로 와야 할까요? 코디네이터가 지은호를 보고 설명했습니다. 숨이 차서 문장을 길게 못 말하면 바로 오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다리가 붓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도 연락 주세요.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속으로 날짜와 말을 다시 외웠습니다. 이건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다르니까요. 병원을 나오며 지은호가 말했어요. 선배, 오늘은 약국 들렀다 갈까요? 여기 근처 약국이 크더라고요. 이지혁이 답했습니다. 그래. 약국에서 약사가 이지혁 처방전을 보고 물었습니다. 염분은 최대한 줄이셔야 하고요. 감기약도 아무거나 드시면 안 됩니다. 해열제는 꼭 병원에 물어보시고요. 지은호가 바로 적당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다 챙길게요. 약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시면 훨씬 좋습니다. 약은 시간 맞추는 게 중요해요. 집에 돌아와 지은호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간단한 반찬이 몇 개 들어 있었고 김다정이 보낸 국이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어요. 지은호는 국을 데워 그릇에 담았고 밥을 조금씩 퍼줬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어요. 선배, 오늘은 이거로 가요. 짜게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이지혁이 밥 한 숟갈을 뜨며 답했습니다. 알았어. 근데 너도 먹어. 너만 굶지 말고.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먹어요. 같이요. 그날 저녁 김다정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지은호는 전화를 받았고 화면 속 김다정 얼굴은 환하게 웃으려고 애쓰고 있었어요. 지혁이는 좀 어때? 지은호가 카메라를 살짝 돌려 이지혁 얼굴이 보이게 했습니다. 어머님, 지금 밥 먹었고 약도 먹었어요. 이지혁이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괜찮아. 김다정은 그 말을 들으면서도 눈을 크게 뜨고 말했습니다. 괜찮다고만 하지 말고 오늘은 뭐 했는데?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병원 갔다 왔어. 코디네이터도 만나고. 김다정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바로 지은호에게 물었습니다. 은호 씨, 너는 괜찮니? 너도 잠은 자니? 지은호가 대답했어요. 저도 잘 자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김다정은 그 말이 좋으면서도 안심이 되지 않는 얼굴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난 뒤 지은호는 잠깐 부엌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숨이 조금 막혔고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지은호는 바로 정순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순이가 받자마자 말했어요. 목소리 왜 그래?
지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잠깐 겁니다. 정순이가 바로 답했습니다. 겁나면 겁난다고 말해. 그게 내가 할 일이다. 지은호가 숨을 한번 길게 내쉬었습니다. 응. 엄마, 나 내일은 시장 가서 좀 살게. 라면만 먹을 수 없잖아. 정순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리고 너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지혁한테도 맡겨.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끊을게. 전화를 끊고 돌아서자 이지혁이 거실에서 지은호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말했어요. 정순이 어머니랑 통화했어. 지은호가 숨기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 겁난다고 했어. 이지혁이 지은호 앞으로 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했어. 너도 숨기지 마. 지은호가 이지혁 손을 잡았습니다. 선배도요. 그 말에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주말 이지혁과 지은호는 동네 시장을 갔습니다. 지은호가 장바구니를 들고 말했어요. 선배, 여기 콩나물 싸요. 이거는 해장국 아니라 그냥 국 끓여 먹으면 돼요. 이지혁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너 이런 거 잘 안 했잖아. 지은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에선 바빴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해야죠. 그때 시장 입구에서 누군가 이지혁을 알아봤습니다. 예전 거래처 사람이었어요. 이지혁 팀장님 아니세요? 이지혁이 잠깐 당황했지만 표정을 정리하고 답했습니다. 아네, 맞습니다. 그 사람이 반가운 얼굴로 다가오려 하자 지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지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급하게 가야 해서요. 인사만 드릴게요. 그 사람은 멈칫했지만 이지혁 얼굴을 보고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네, 건강 챙기세요. 그 사람이 돌아가자 이지혁이 낮게 말했어요. 괜히 불편하게 했지. 지은호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선배, 지금은 그런 자리 오래 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지혁은 지은호가 사람을 막아준 게 고마웠고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에는 자기가 누군가를 막아줬는데 이제는 지은호가 먼저 나서야 하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이지혁이 말했습니다. 나 아직도 내가 내 짐 같냐. 지은호가 멈춰서서 이지혁을 봤습니다. 선배, 짐이면 내가 왜 여기까지 따라왔겠어요. 이지혁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알겠어. 그날 밤 이지혁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이지혁이 전화를 받자 목소리가 짧게 들렸어요. 이지혁 환자분 맞으세요? 혹시 지금 이동 가능하십니까? 그 한마디에 지은호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호는 말없이 외투를 집어들었고 이지혁도 손이 떨렸습니다. 이지혁이 낮게 물었습니다. 지금 가면 돼요. 전화기 너머 목소리가 빠르게 설명했습니다. 가능성 안내입니다. 정확한 건 오시면 다시 확인합니다. 연락이 늦어질까 봐 먼저 드린 겁니다. 지은호가 바로 말했어요. 선배, 그냥 가요. 지금 가요. 두 사람은 말이 길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고 병원으로 달렸고 지은호는 휴대폰으로 김다정에게만 짧게 알렸습니다. 어머님, 병원에서 연락 와서 지금 가고 있어요. 김다정은 바로 답장이 왔어요. 지금 어디야?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병원에 도착해 접수까지 마쳤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의사는 이지혁을 보고 말했어요. 지금은 가능성 확인 단계입니다. 검사 결과 보고 결정됩니다. 기다려주세요. 기다리는 시간은 길지 않았지만 체감은 끝이 없었습니다. 지은호는 의자에 앉아도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았고 이지혁은 눈을 감았다 떴다만 반복했어요. 잠시 후 의사가 다시 나와 말했습니다. 이번 건은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다음 기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이지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은호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울고 싶었지만 지금 울면 이지혁이 먼저 미안해질 것 같아서요. 차로 돌아오는 길에 이지혁이 지은호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안해. 지은호가 바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해하지 마요.
선배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선배가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지혁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지은호가 끝까지 듣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은 내가 같이 갖고 있을게요. 선배 혼자 갖지 말고. 이지혁은 그 말에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지은호는 먼저 물을 올렸습니다. 지은호는 컵을 내밀며 말했어요. 선배, 오늘은 그냥 씻고 자요. 내일은 국 끓여서 먹을게요. 이지혁이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너도 자. 너도 얼굴이 안 좋아. 지은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나 괜찮아요. 선배가 오늘 말해줘서 더 괜찮아졌어요. 그 밤은 길게 다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은 침대 옆 조명을 끄고 손만 잡고 누웠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호는 달력에 다시 표시를 했습니다. 병원 날짜, 약 먹는 시간, 그리고 김다정에게 전화하는 시간까지요. 이지혁은 식탁 위 약통을 다시 닫아 가운데로 밀어놓고 말했어요. 나 오늘은 내가 먼저 먹고 말할게.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선배가 먼저 하면 저도 덜 불안해요. 서울에서는 박성재가 이수빈에게 저녁을 사주며 말했습니다. 지혁이 연락 왔어. 병원 한번 갔다가 그냥 돌아왔다고. 이수빈이 물었습니다. 괜찮대요? 박성재가 대답했어요. 괜찮다고는 하는데 지혁이는 원래 괜찮다고 해. 이수빈이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그럼 더 옆에 사람이 있어야죠.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은호가 같이 내려갔지. 그날 밤 박성재는 지은호에게 메시지를 하나 더 보냈습니다. 서울 일은 내가 정리할게. 내가 할 건 너희 생활만 챙겨. 지은호가 답했습니다. 네, 성재 선배. 감사합니다.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지은호가 메시지를 보내고 이지혁을 봤어요. 이지혁은 약을 먹고 물을 마시고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말했습니다. 선배, 오늘은 시장 갔다가 병원 갔다가 또 병원 갔다가 집 왔네요. 이지혁이 웃었습니다. 우리 요즘 제일 바쁜 게 병원이네.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이게 제일 안전해요. 이지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 덕분에. 지은호가 바로 답했습니다. 선배 덕분에 저도 숨 쉬어요. 지은호는 알람 시간을 다시 확인했고 이지혁은 약통을 식탁 한가운데에 두었습니다. 지은호가 물컵을 채워놓고 말했어요. 선배, 물 여기요. 이지혁이 대답했습니다. 고맙다. 지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배, 우리 내일도 병원 잘 다녀와요. 이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